박사님은 장난꾸러시네요. 대학 다닐 때 생각나시죠? 누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의대로 돌아가고 싶냐 물어봤는데 의대는 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의대를 끝나고 레지던트를 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과대학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난꾸러기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애들한테도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이가 50이라서 좀 덜 칩니다. 해볼 거 다 해봤고 그리고 그렇게 뭐 신기한 것도 좀 없는 나이라 50이면 옛날에 지천명이라고 맞죠? 지천명? 40은 부록이고 50이 지천명일 텐데 50 정도 되면 이제 웬만한 건 다 왁구가 잡히니까 그렇게 장난도 안 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뭔가 영화 배우 느낌이 난다. 이거 굉장히 감사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개성 있게 생겼다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댓글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첫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졸업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아빠가 앉아서 방송을 하니까 굉장히 등치가 커 보이는데 키가 작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키 별로 안 크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배우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상반신만 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20대 때는 지금보다 좀 얇았어요. 그래서 가수 김현철이라고 있습니다. 요새 김현철 모르지? 달에 몰락 알아요? 몰라? 죽겠네. 쿵따리 잡아라고 비슷하구나. 도대체 왜 그 노래 알아요? 이소라고 부른 거? 미치겠구나. 이 말이 안 통하네. 김현철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하고 닮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서는 임채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배우인데 약간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부서동 단골병원 원장님이시나 맞습니다. 딸아이 다리 수술해줬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뭐 저보고 수술을 맨날 권하는 못된 의사, 과잉 진료한 의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제가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나이가 젊을 때는 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어그리시브한 그러니까 막 일을 쳐내고 해서 특히 레지던트 때는 잠을 못 자니까 가시가 많이 돋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진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측만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측만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사실 측만증은 치료가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료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이렇게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게 치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측만증은 치료가 없어요. 측만증은 환자가 좀 살기 편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게 있고 각도가 너무 크면 그 각도가 변형으로 인해서 틀어진 미용을 고치거나 아니면 폐가 틀어지면 폐가 찌그러져서 숨을 못 쉬는 것 때문에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마비가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치료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심하지 않다면 재활치료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측만증을 잘 보는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원론적인 대답밖에 못 드리겠네요. 김윤아 씨, 완전히 재밌어요. 선생님의 특유의 나긋한 목소리 듣기 편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잘 좋아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무슨 과 의사와 결혼하셨나요? 저는 의사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친이 저한테 세뇌를 시켰거든요. 병원에 관계된 사람과 만나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의사와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간호사와 결혼하지 마라. 세 번째는 환자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인연을 병원 밖에서 찾아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의식 중에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고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무슨 사업하는지도 몰랐어요. 결국은 장인어른 씨는 지금 나이가 드셔서 일을 놓으셨고 저도 의사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인도 사업가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간에 저녁 때 되면은 술이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음에 방탄소년단 안무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은 제가 음악을 우리 막내가 맨날 들어가지고 그 PD가 꿍따리 샤바라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나도 방탄소년단이 봐도 제가 누구지 잘 모르겠더라. 안무도 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또 분석해서 할 만한 이런 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각 보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이병 박민석 신병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뭐 리뷰하자는 소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보겠습니다. 뭔지 몰라서
40세 남성입니다. 성인 측만증도 교정이 되나요? 성인 측만증 교정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20대 중반부터 요통을 달고 살았고 3년 전부터 심하게 요통이 와서 몸이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 신경주사 물리치료로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 요통과 더불어서 몸이 기웁니다. 차이점이라면 골반이 균형이 안 맞고 엉덩이 통증과 종아리 통증이 있어 꼭 디스크 증상처럼 나타나는데 몸을 보면 오른쪽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척추가 왼쪽으로 좀 휘어 있어요. 야, 이게 말씀만 들어서는 솔직히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제대로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원격 진료란 걸 굉장히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원격으로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원격으로 진료가 안 됩니다. 왜? 의사는 시진, 타진, 청진, 촉진, 문진을 하거든요. 원격 진료는 문진, 시진 정도밖에 안 돼요. 청진, 타진, 촉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진료가 됩니까? 원격 진료를 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만성기 질환에 병원에 못 오는 일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원격 진료를 하자는 건 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료 패러다임을 원격 진료로 바꾸자?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한 100년 안에는 불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그게 센서가 사람의 손의 감각만큼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는다면 원격 진료는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청진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청진을 제대로 하려면 그거를 기계가 판단하는 주파수나 헤르츠로 바꾸려면 청진하는 부위의 압력과 느낌도 알아야 되고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가 어느 부위를 댄다고 해서 그게 똑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글만 보고 원격적으로 진료를 하는 걸 좀 불가능합니다. 측만증이 실제로 통증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7, 80대가 되면은 문제가 될지 모르고 40도 이상의 과도한 측만증이면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글만 보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 오늘 저녁 9시 20분 저녁에 하이디라고 허거집에서 뵀는데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 드린 게 아쉽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부산역 앞에 보면 허거집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그놈이 외국으로 가가지고 가기 전에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아마 그때 옆에 계셨던 것 같은데 저도 부끄러워서 아마 인사를 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뭐 그렇게나마 저를 좋아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